들어가 볼게요. 재밌는 것들도 많아요. 우리는 뭐 섹션마다 재미가 넘쳐나는구나 아주. 오늘 새날 단독 있습니다. 네. 단독. 자, 이것부터 할게요. 이게 이 석유 시추에 관련한 게 보니까 무릎팍도사예요. 무릎팍도사. 한눈에 알아보는 거야. 왜 그 무릎팍도사의 앞에 보면 리드 멘트 그런 거 있잖아. 딱 그 사람이 들어오는 순간 한눈에 알아보는 거야. 야,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너 윤석열 때문에 왔지?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봐봐. 아브레유 자료 심층 분석도 하기 전에 동해 유전 첫눈에 알아봤다. 문이 열리네요. 그러니까 얘는 아브레유는 심층 분석이라는 걸 아예 안 하고 안 하는 거죠. 딱 보니까 아 여기 석이 나옵니다. 아니 이런 건 있어. 천공이랑 비슷한 거죠.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야. 석유 없네요 하면 돈이 안 들어오거든. 당연하죠. 석유 있다고 말이야. 뭔가라도 있어야 되는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는 귀가 번쩍 뜨이는 거지. 야, 그러니까 아브레유가 무릎팍도사 역할을 한 겁니다. 석유 있어? 나한테 지금 한 20억만 줘 이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거 딱 그거고 저는 가장 웃겼던 게 이 석유 관상 히딩크를 닮았기 때문에 사기꾼이 아니다라는 그 애널리스트 분석이 있었잖아요. 그거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가에서 국가하고 계약된 전문가인데 사기꾼인가 아닌가가 정말 진지하게 논의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런 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사기꾼이 아니다라는 근거가 과학적 근거라든지 이런 기존의 이렇게 히스토리에 의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히딩크를 닮았으니까 사기꾼이 아니다라는 그 결론을 내놨다는 거는 정말로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죠. 이 사람이 사기꾼인가 아닌가를 국내에 있는 증시기관에서 심각하게 논의가 됐다는 거고 그리고 사기꾼이 아니라는 걸 도저히 입증할 증거가 그거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사기꾼이네. 이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이 관상만으로 보면 저런 미친 짓 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옛날에 얼마나 있었을까? 옛날에 별로 없었죠. 아,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딱 수준이 그런 거예요. 과학적 근거는 없어 사실은. 없죠. 네. 확률도 20%라 그러는데 그보다 훨씬 낮는 확률에 가까운데 아브리오가 여기에 야 한눈에 알아봤다고 하니까 나간 돈이 한 방에 129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7억 8천만 원 정도가 아브레우한테 간 거예요. 제가 우수리 떼고 17억 해드릴게요. 저한테 오세요. 근데 이게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브레우가 당연히 자기는 이제 컨설팅하는 입장에서는 야, 저기 석유 있을 가능성 높아. 아 진짜로 그래? 그러면 일단은 착수금으로 17억 줄게 이렇게 된 거고요. 문제는 놀라운 인맥이 있습니다. 마차님의 단독입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제 우리가 지져보다 보니까 그 아브레우하고 검증 자문을 같이 받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그 텍사스 오스틴 대학교의 데이비드 모리그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그러면 같은 논문을 썼는데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검증 자문해주면 어떡하냐라고 했는데 이거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가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커리큘럼 빗대를 찾아보니 데이비드 모리그 이 사람이 그 자기의 학생 중에 컨설팅을 해준 사람들을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아브레우와 한국의 연결점을 찾기 위해서 제가 한국 사람 누군가를 찾아야 되지 않겠냐 링크를 찾아보고 싶었는데 그중에 구 모 씨를 찾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한국 석유공사에 다니고 있는데 이 사람이 데이비드 모리그의 그 학생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구 모 씨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의 프로필을 보면 석유공사를 다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텍사스에 있는 오스틴 대학교를 다니고 있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다시 한번 한국에서 찾아보면 국내 울릉분지 통합 순차 분석이라는 이 대한지질학회에 한국석유공사 이름으로 저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러면 이 사람하고 이제 연결고리를 직접적으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마지막으로 아브레오의 페이스북의 친구로 이 구 모 씨가 등록되어 있더라라는 이렇게 마지막 훌륭한 결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 석유공사와의 중간에 고리점 그리고 이 아브레우 집에 찾아가서 이렇게 석유공사 직원들 2명이 가서 찾아왔다라는 게 그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해볼 수 있지 않겠나. 그 답정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애초에 이 사람을 찍어놓고 자기들 몇 사람의 인맥으로 이 사람한테 일단 17억을 안겨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사실은 이걸 지금 제가 며칠 전에부터 보고 있었던 거긴 한데 이 구 모 씨에 대해서 한국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어가지고 어떤 연결고리가 있으려나 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별 이렇게 찾지를 못했었는데 이게 결정적으로 데이비드 모리그의 이 커리큘럼 비태 그러니까 이력서라고 볼 수 있거든요.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온 이력 그리고 내가 이러이러한 학생들을 배출했다. 그 명단에 이 사람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데이비드 모리그 밑에서 공부를 하면서 한국석유공사에 들어갔고 이 연결점에 아브레우가 있더라. 이걸 찾아낸 거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언론에서 알아서 좀 해주십시오. 네. 어처구니 없네. 다 관련자들인 거잖아요. 말하자면 왜 수의계약해서 우리는 공개 입찰한 거예요라고 거짓말했지만 사실은 특정 인맥에 의해서 수의계약한 거예요. 이게 너무 멀리 있는 거여서 그 중간에 연결점을 정말 찾고 싶었었거든요. 그 연결점을 찾는 노력을 정부에서도 사실은 얘기를 해줬어야 됐던 거예요. 절대 안 하죠. 그걸 안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의외로 어떻게 보면은 쉽게 찾아낸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립니다. 비공개. 이게 될 리가 있나? 근데 물론 이제 이것만 가지고 이 사람이 뭐 연결을 해줬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없겠지만 이게 이제 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 좀 이렇게 공교동 우연일 수도 있는 거고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나중에 이제 뭐 반론과 재반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거죠. 정부에서 아무것도 공개를 해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우리들 나름대로 이런 추측들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이라도 정말로 자기네들이 그렇게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을 했고 정말로 20% 추출할 수 있다. 대한민국 뭐 130억 배럴의 기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지금이라도 과학적 데이터를 내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 그거 이 부분에서 비난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답을 정해놓고 여러 군데를 알아봤다가 아니라 여기 보면은요 석유공사가 거짓말한 정황이 보여요. 석유공사가 예를 들면 서너 군데 업체에 막 알아봤는데 사실은 아마 액트지오를 정해놓고 간 그런 느낌이 들고요. 석유공사의 두 분이 저희 집을 방문해서 입찰에 관심이 있을지 물었습니다. 집을 방문해서. 그 집을 방문했다는 게 굉장히 이슈가 된 이유예요. 저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야기했지만 집을 방문해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집하고 회사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집하고 회사하고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가정집에다가 등록하고 사실 변호사 중에도 그런 사람들 제법 있거든요. 부티크 회사 차리고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유능한 분들도 사실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보면 사무실이라고 이야기해 절대 집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다음 매출이 연간 수십만 달러 정도 됩니다. 제 연매출이 2만 달러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놓고 법인 자격이 박탈됐. 그럼 매출이 연간 정말 수십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몇 수십만 달러인지를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기꾼이란 뜻이에요, 저게. 네. 그렇죠. 나 우리 집에 황금 송아지 있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데 만약에 정말로 수십만 달러를 버는데 세금을 안 내고 연체하고 그렇게 했다면 이 사람은 탈세 의혹으로 사실은 미국에서 탈세는 엄청 크기 때문에 엄청 크죠. 미국은.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네. 자, 민주당 입장에서도요. 시추예산 안 준다 국회에서 이러고 있어요. 시추예산 없다. 다음 결국에는 국회가 밝혀야 될 게 이런 것들이에요. 동해유전 개발에 앞서 아리백 달성 전략과 실행 계획은 있는가? 왜냐하면 석유를 안 쓰는 처세거든요. 화석연료. 소요되는 탐사 시추 비용은 적정한가? 정말로 누군가가 그 가져가는 비용이 아닌지도 검증을 해야 되고요. 2007년부터 탐사에 참여했던 호주 우드사이드의 철수 결정 배경과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보도 하나 나왔었죠. 우드사이드가 3D 입체로까지 다 확인해 본 결과 석유 가능성 없다고 했는데 정부 석유공사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우드사이드가 마지막 자료를 안 보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관련된 지금 전문가들이 다 우드사이드가 모든 영상이나 3D 화면까지 다 확인해 보고 석유 안 나온다고 하고 간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석유 개발공사의 액트지오 선정 과정은 적정했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한 인맥이 있어 지금. 다음에 유전 개발 실패 시 예상되는 경제적 타격은 얼마인가? 5천억 막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있잖아요. 5천억이면요. 전세 사기 피해자들 전액을 다 국가가 줄 수 있는 금액이에요. 네. 다음에 탈탄소 역행에 따른 국제적 비난 여파는
뭐냐? 다른 나라들은 신재생 에너지 쓰려고 하고 있는데 석유 파가지고 대박 났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130억 배럴의 기름이 그 안에 있다는 거는 지구 공기 중으로 130억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가 흘러나오게끔 또 만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맨 처음에 했을 때 앞으로 10년 뒤에 생산 그 산업 경제성이 검토돼서 빼기 시작하면 그때는 재생에너지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됐을지 모른다. 때문에 지구 온난화 문제 때문에 이거 자체가 완전히 묻힐 수도 있다라고 제가 저번 주에 나와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거에 맞춰서 공교롭게도 알리백에서도 한국의 재생에너지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시작했고 아마존에서도 지금 8조 원 투자 철수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영향이 없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자, 액트지오 사이트에는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구글 지도를 사용하고 있더라. 이것도 정말 역 같은 거고요. 한국이 돈이 이미 17억 이상이 들어간 업체에서 쓰는 지도는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늘 액트지오 어제죠. 액트지오 고문 아브레우 아브레인지 예, 아브레온지 출국했습니다. 아, 저거. 어쨌건 이자는 17억 이상을 땡겼죠. 땡겼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화요일 날 출국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기자들은 뭐 합니까? 저거 지금 몰래 출국시킨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출국 정지시켜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17억을 어디다 썼는지 어떤 연유로 엑스지오가 선정이 됐는지 아무것도 풀린 게 없는데 왜 보내줍니까? 아이 뭐 얘들 출국을 금지를 어떻게 시켜요? 하는 신용이라도 했어야지. 출국 지금. 금지는 못 시키지만 기자들이라도 쫓아갔어야지. 그렇죠. 그게 문제지. 기자들을 쫓아갔어요. 짜장면 먹었는지 짬뽕 먹었는지 그게 궁금한 애들이 왜 도대체 얘는 이렇게 자유롭게 놔두냐고요. 왜 도대체 아니 그렇게 수십만 달러의 수입이 있다며 그러면 당신네 법인세는 왜 못 냈습니까? 그리고 수입이 수십만 달러인데 법인세가 200만 원 나왔대요. 이거 물어봐야 되고. 아니 우리나라가 브라질보다 더 많은 가지고 있는 산유국이 되겠다고 이야기한 사람을 저렇게 아무런 조치 없이 박수라도 쳐줘야지. 출국할 때 조심히 잘 갔다 오시라고 이렇게 내보내도 되냐 이거죠. 자, 어쨌건 무릎팍 도사가 지금 한국에 왔다 갔습니다. 말 한 방에 17억 날라갔습니다. 석유 나올 가능성 저는 없다고 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